노화에 변화하는 힘, 당신의 삶을 바꿀 8가지 교훈. 우리 대부분은 나이 듦을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진짜로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면서 우리 내면에 쌓이는 깊은 통찰과 지혜입니다. 60대를 넘어서며 많은 사람들이 삶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단순히 더 오래 산 사람이 아니라 더 깊이 산 사람이 됩니다. 오늘은 나이 든다는 것에서 비롯되는 8가지 인생을 바꾸는 교훈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이 교훈들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향조차 바꿔놓을 수 있는 진실된 메시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7번째 교훈은 아무도 입 밖에 꺼내지 않지만 누구나 공감할 만큼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아마도 눈물까지 흘릴지도 모르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만약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느껴졌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시길 바랍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통찰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교훈, 시간은 당신이 가진 가장 큰 재산이다. 제리라는 72세 은퇴자는 수십 년 동안 사회가 말하는 성공을 좇아 달려왔습니다. 승진, 큰 집, 고급 차량,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다 가졌다고들 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성공 뒤에는 숨겨진 대가가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계단을 올라갈수록 제리는 아이들의 축구 경기를 놓치고 아내와 보내는 조용한 저녁을 잃었으며 부모님을 찾는 발걸음마저 줄였습니다. 은퇴 후 그는 처음으로 속도를 늦출 수 있었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회적 성공과 물질적 소유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바로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손녀가 처음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순간, 오랜 친구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아침, 해질 무렵 커피 한 잔과 함께 노을을 감상하는 시간, 이런 것이야말로 진짜로 중요한 것입니다. 노화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은 무한하지 않다. 한 번 흘러가면 되돌릴 수 없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스스로에게 묻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내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가? 어떤 추억을 남기고 싶은가? 예전 친구와 다시 연결되어 보는 것,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것, 혹은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여행을 떠나는 것, 이런 작은 선택들이 삶에 큰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과거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일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 자기 수용은 자유이다. 이번엔 68세의 캐롤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부터 자신에게 엄격했습니다. 20살엔 체중에 신경 쓰느라 몸 전체를 증오했고 30과 40대에는 주름과 백발이 적처럼 느껴졌습니다. 50이 넘어선 자신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다이어트, 고가의 화장품, 사진 찍는 것조차 피하면서 자신을 바꾸려 안간힘을 썼지만 마음속의 목소리는 여전히 난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68번째 생일날 손녀로부터 손으로 직접 만든 카드를 받았습니다.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번째 교훈, 건강은 최고의 부이다. 다시 제리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50대 후반, 그는 자신이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고급 외식, 늦은 야근, 운동 없는 일상, 이 모든 것이 평범한 삶의 일부라고 여겼습니다. 운동은 귀찮았고 불건강한 습관은 별 문제가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그래도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나 어느 날 아침 갑작스러운 무릎 통증이 그의 일상을 멈춰 세웠습니다. 계단 오르기는 힘들었고
오래 서 있기만 해도 숨이 차올랐습니다. 정기검진 결과 건강은 이미 심각한 위험 상태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무시했던 몸이 결국 경고 신호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때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명품 자동차든 호화 저택이든 건강이 없다면 모두 의미가 없다는 것을요. 이것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진실입니다. 번째 교훈. 건강은 최고의 부위다. 다시 제리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50대 후반, 그는 자신이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고급 외식, 늦은 야근, 운동 없는 일상, 이 모든 것이 평범한 삶의 일부라고 여겼습니다. 운동은 귀찮았고 불건강한 습관은 별 문제가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그래도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나 어느 날 아침, 갑작스러운 무릎 통증이 그의 일상을 멈춰 세웠습니다. 계단 오르기는 힘들었고 오래 서 있기만 해도 숨이 차올랐습니다. 정기 검진 결과 건강은 이미 심각한 위험 상태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무시했던 몸이 결국 경고 신호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때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명품 자동차든 호화 저택이든 건강이 없다면 모두 의미가 없다는 것을요. 이것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진실입니다. 건강이 없으면 삶의 질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아무리 멋진 순간이라도 아프거나 피곤하면 그 기쁨도 반감됩니다. 당신은 오늘도 자신의 건강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까? 조금 더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하고 있나요? 규칙적인 운동이나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하고 있나요? 지금의 작은 변화들이 먼 미래의 큰 행복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건강은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후회하기 전에 행동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내용에 주목하세요. 이미 공유한 3가지 교훈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앞으로 나올 내용들도 당신에게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이가 듦으로써 인간관계가 깊어지는 이유, 진짜 소중한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등 더욱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 중 가장 마음에 와닿던 부분이 있으셨나요? 또는 오늘 당장 실천해보고 싶은 변화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우리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살아가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기대와 사회적 시선에 휘둘리며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는 남들이 바라는 모습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오직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만의 길을 선택할 때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내면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사고방식과 신념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며 그것이 결국 인생의 방향을 만들어냅니다. 미래는 하루아침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계획이나 멋진 제리의 혁명. 건강이 그의 왕좌가 되던 순간, 제리에게 깨달음은 병원 진료실이 아닌 공원 벤치에서 찾아왔다. 손주들을 쫓아가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주저앉았을 때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한다. 70살, 은퇴 자금은 충만했지만 기력과 활력은 바닥이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절감했다. 바로 건강이었다. 그날 공원 벤치는 단순한 의자가 아니라 변화의 상징이자 그의 왕좌가 되었다. 그의 건강이 곧 부유한 실천법, 20분의 반항, 소파 대신 매일 걷기를 선택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꼬박꼬박 걸었다. 주방 개혁, 패스트푸드를 농산물 직판장으로 교체, 식단 조절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야 라고 그는 말한다. 아침 루틴, 요가 스트레칭은 빠질 수 없는 일과가 되었다. 운동이 아닌 위에 용기 있게 나아가자. 타인의 기준에 맞춰 사는 인생보다는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 아래 살아가는 삶이 훨씬 더 의미 있고 아름답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남의 기대에 얽매여 사는 사람이 아닌 스스로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기로 말입니다. 시력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마음이 마침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보게 되면서 나이가 들수록 삶이 더욱 명확해지는 세상을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60세가 되었을 때 조용히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소음이 사라집니다. 방해 요소가 해소됩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삶은 시간만이 가르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노화는 속도를 늦추거나 활력을 잃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의 서두르고 분투하고 가장한 척의 밑에 묻혀있는 보이지 않는 보물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모든 주름, 모든 회색 가닥, 한때 낭비라고 느꼈던 모든 조용한 순간에는 교훈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중 8가지, 즉 강의가 아니라 생생한 경험을 통해 속삭인 세월이 흐르면서 새겨진 진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부는 당신을 웃게 만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7번째 교훈은 매우 감동적이어서 모든 것을 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리는 인생의 대부분을 자신에게 기쁨을 가져다줄 산을 오르며 보냈습니다. 그는 주 60시간을 일했고 성공을 갑옷처럼 입었으며 승진, 보너스, 모퉁이 사무실이 의미 있는 삶의 화폐라고 믿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는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면에는 조용한 통증이 있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것이 그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야 침묵이 들릴 만큼 커졌습니다. 그때부터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던 기억이 아니라 놓쳤던 순간들입니다. 졸업식 때 무대를 가로질러 걸어가던 딸의 눈이 그를 찾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부재중 아버지를 응원하며 첫 홈런을 쳤다. 아이들이 떠난 뒤 빈 집에 아내의 웃음소리가 메아리친다. 그는 성공을 추구했지만 현재에 존재하는 방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제리는 일상생활의 신성한 단순함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그는 손녀와 함께 일출을 바라보고 현관에서 천천히 커피를 마시며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더 많이 합니다. 성공은 제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타나는 순간에 있습니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그는 배웠습니다.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 다음은 캐롤입니다. 캐롤은 수년 동안 자신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20살이 된 그녀는 작은 옷을 입기 위해 굶었습니다. 40이 된 그녀는 주름과 원수처럼 싸웠다. 60세가 된 그녀는 세상이 더 이상 그녀의 가치를 보지 못하는 것처럼 자신이 보이지 않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직접 만든 카드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앞면에는 크레용으로 할머니 제가 안전하다고 느끼게 해주셔서 사랑해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에는 순진한 확신에 가득 찬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그 말이 번개처럼 그녀를 강타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생각이 바뀌었다. 그녀의 주름은 결점이 아니라 그녀의 피부에 새겨진 이야기였습니다. 각 줄에는 웃음, 눈물, 힘들게 얻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의 은발은 시들어가는 젊음의 상징이 아니라 지혜의 면류관이었습니다. 그녀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을 멈추고 삶이 그녀를 형성한 그대로 현실적이고 탄력 있고 빛나는 자신을 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노화가 항상 부드럽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때 강하고 부서지지 않았던 제리의 몸이 그를 배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년간의 패스트푸드, 운동 생략, 끊임없는 스트레스가 폭풍우처럼 몰아쳤습니다. 58세가 되자 계단을 오르는 것은 마치 에베레스트를 오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일 때문에 그는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오랫동안 내려온 선택의 무게로 인해 그의 무릎이 아팠습니다. 고통은 그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건강은 선물입니다.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관리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있어주세요.
다음에는 건강을 돌보는 것이 왜 자신에게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러브레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결국 노화는 저주가 아닙니다. 이것은 잘 사는 것의 마스터 클래스입니다. 독자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막 시작에 불과합니다. 노화의 연금술, 시간만이 가르쳐줄 수 있는 8가지 심오한 진실. 잠시 잔인하게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노화는 속도가 느려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 이야기의 궁극적인 반전입니다. 60대가 되면 당신은 단지 나이가 더 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훨씬 더 강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경험으로 뒤덮인 철학자, 환상을 꿰뚫어보는 현자, 기억에서 의미를 그리는 예술가가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이 트렌드를 쫓고 영감을 얻기 위해 끝없이 스크롤하는 동안 당신은요, 어떤 알고리즘도 가르칠 수 없는 진실을 우리와 함께 있어주세요. 다음에는 건강을 돌보는 것이 왜 자신에게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러브레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결국 노화는 저주가 아닙니다. 이것은 잘 사는 것의 마스터 클래스입니다. 독자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막 시작에 불과합니다. 노화의 연금술, 시간만이 가르쳐줄 수 있는 8가지 심오한 진실. 잠시 잔인하게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노화는 속도가 느려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 이야기의 궁극적인 반전입니다. 60대가 되면 당신은 단지 나이가 더 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훨씬 더 강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경험으로 뒤덮인 철학자, 환상을 꿰뚫어보는 현자, 기억에서 의미를 그리는 예술가가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이 트렌드를 쫓고 영감을 얻기 위해 끝없이 스크롤하는 동안 당신은요? 어떤 알고리즘도 가르칠 수 없는 진실을. 노화는 그에게 명확성을 주었다. 시간은 재생 불가능하다. 연결 대신 유효성 검사를 쫓는데 소비된 1초는 1초 낭비였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밤늦게 대화를 나누고 빗방울이 창으로 흘러내리는 모습을 지켜보는 등 일상적인 순간이 바로 진정한 부가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탄력을 꺼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의 생산성뿐만 아니라 당신의 존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표가 아닌 순간의 투자를 시작하세요. 레가시에서는 스프레드시트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2. 자기 수용은 목적지가 아니라 혁명이다. 이제 68세인 캐롤은 자신의 반성에 맞서 전쟁을 벌이곤 했습니다. 모든 주름은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모든 회색머리, 개인적인 배신.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손녀가 그녀에게 휘갈겨 쓴 카드를 건넸습니다. 노화는 그에게 명확성을 주었다. 시간은 재생 불가능하다. 연결 대신 유효성 검사를 쫓는데 소비된 1초는 1초 낭비였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밤늦게 대화를 나누고 빗방울이 창으로 흘러내리는 모습을 지켜보는 등 일상적인 순간이 바로 진정한 부가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달력을 꺼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의 생산성뿐만 아니라 당신의 존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표가 아닌 순간의 투자를 시작하세요. 레거시에서는 스프레드시트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2. 자기 수용은 목적지가 아니라 혁명이다. 이제 68세인 캐롤은 자신의 반성에 맞서 전쟁을 벌이곤 했습니다. 모든 주름은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모든 회색머리, 개인적인 배신.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손녀가 그녀에게 휘갈겨 쓴 카드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저를 열렬히 사랑해 주셔서 아름다워요. 그 간단한 문장이 캐롤의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녀는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축하하기 위해 다시 거울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그 웃음선은 결함이 아니라 별의 먼지였습니다. 노화는 그녀의 아름다움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공개했습니다. 오늘날 캐롤은 거울 앞에서 춤을 추고 당당하게 미소를 짓고 왕관처럼 피부를 쓰고 있습니다.
행동 촉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숨겨왔거나 미워했던 당신 자신의 한 부분을 찾아보세요. 아래 댓글에서 공유해보세요. 운동을 시작합시다. 진정성은 속삭이는 것이 아니라 포효하기 때문입니다. 3. 건강은 왕좌입니다. 왕족처럼 대하십시오. 제리에게 돌아가세요. 55세에 그는 자신이 무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60세가 되자 그는 숨을 헐떡이지 않고 계단을 간신히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그가 무시한 경고를 속삭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의 신장은 난 끝났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다시 쓰여졌습니다. 노화는 환상을 없애줍니다. 건강은 단지 연간 신체 검사에 대한 체크박스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까지 꾸었던 모든 꿈의 기초라는 점을 가르쳐줍니다. 그것이 없으면 모험은 사라집니다. 열정이 희미해집니다. 기쁨은 추억이 됩니다. 그래서 테이크아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몸을 왕족처럼 대하십니다. 목적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의도적으로 먹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쉬십니다. 반쯤 산 삶은 전혀 삶이 아니기 때문이다. 4. 후회는 가혹한 스승이다. 그러나 당신은 그것을 능가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 거의 듣지 못하는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후회는 읽지 않은 이메일처럼 쌓여 어느 날 언젠가가 일몰, 손자녀의 웃음, 조용한 아침 커피 한 잔, 모두가 소중한 보물이라는 사실이죠. 당신에게 묻습니다. 지금 미루고 있는 특별한 순간은 무엇입니까?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세요. 여행을 계획해보세요. 삶의 짧음이야말로 아름다움입니다. 두 번째 교훈, 자기 수용, 완벽하지 않음 속에 숨겨진 아름다움. 68세의 캐럴은 수십 년간 거울 속 자신의 모습과 싸워왔습니다. 다이어트, 백발 감추기, 사진 찍는 것조차 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65번째 생일날 손녀가 건넨 손수 만든 카드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당신은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줘서 예뻐요. 이 한마디가 캐럴의 자책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늘 결점이라 여긴 주름이 웃음의 흔적임을 알았고 백발은 지혜의 상징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탱해온 일몰, 손자녀의 웃음, 조용한 아침 커피 한 잔, 모두가 소중한 보물이라는 사실이죠. 당신에게 묻습니다. 지금 미루고 있는 특별한 순간은 무엇입니까? 여행을 계획해보세요. 삶의 짧음이야말로 아름다움입니다. 두 번째 교훈, 자기 수용, 완벽하지 않음 속에 숨겨진 아름다움. 68세의 캐럴은 수십 년간 거울 속 자신의 모습과 싸워왔습니다. 다이어트, 백발 감추기, 사진 찍는 것조차 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65번째 생일날 손녀가 건넨 손수 만든 카드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당신은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줘서 예뻐요. 이 한마디가 캐럴의 자책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늘 결점이라 여긴 주름이 웃음의 흔적임을 알았고 백발은 지혜의 상징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탱해온 일몰, 손자녀의 웃음, 조용한 아침 커피 한 잔, 모두가 소중한 보물이라는 사실이죠. 당신에게 묻습니다. 지금 미루고 있는 특별한 순간은 무엇입니까?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세요. 여행을 계획해보세요. 삶의 짧음이야말로 아름다움입니다. 두 번째 교훈, 자기 수용, 완벽하지 않음 속에 숨겨진 아름다움. 손 자녀의 웃음, 조용한 아침 커피 한 잔, 모두가 소중한 보물이라는 사실이죠. 당신에게 묻습니다. 지금 미루고 있는 특별한 순간은 무엇입니까?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세요. 여행을 계획해보세요. 삶의 짧음이야말로 아름다움입니다. 두 번째 교훈, 자기 수용, 완벽하지 않음 속에 숨겨진 아름다움. 68세의 캐럴은 수십 년간 거울 속 자신의 모습과 싸워왔습니다.
다이어트.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세요. 여행을 계획해보세요. 삶의 짧음이야말로 아름다움입니다. 두 번째 교훈. 자기 수용. 완벽하지 않음 속에 숨겨진 아름다움. 68세의 캐럴은 수십 년간 거울 속 자신의 모습과 싸워왔습니다. 다이어트.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세요. 이 말은 백발 감추기, 사진 찍는 것조차 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65번째 생일날 손녀가 건넨 손수 만든 카드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당신은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줘서 예뻐요. 이 한마디가 캐럴의 일몰, 손자녀의 웃음, 조용한 아침 커피 한 잔 모두가 소중한 보물이라는 사실이죠. 당신에게 묻습니다. 지금 미루고 있는 특별한 순간은 무엇입니까?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세요. 여행을 계획해보세요. 삶의 짧음이야말로 아름다움입니다. 두 번째 교훈. 자기 수용, 완벽하지 않음 속에 숨겨진 아름다움. 68세의 캐럴은 수십 년간 거울 속 자신의 모습과 싸워왔습니다. 다이어트, 백발 감추기, 사진 찍는 것조차 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65번째 생일날, 손녀가 건넨 손수 만든 카드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당신은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줘서 예뻐요. 이 한마디가 캐럴의 자책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늘 결점이라 여긴 주름이 웃음의 흔적임을 알았고 백발은 지혜의 상징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탱해온 몸은 결코 버리고 싶지 않은 소중한 존재였음을 인정하게 되었죠. 더 이상 나의 약점을 고치려 하지 않아요. 이제 저는 제 이야기를 존중하고 싶어요. 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노화는 그녀에게 완벽함이 아닌 진정한 아름다움, 즉 진실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도 시도해보세요. 스스로에 대해 좋아하는 점 하나를 찾아내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 공유해보세요. 당신의 용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교훈, 건강, 자유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 제리에게 건강의 중요성은 58세 때 찾아왔습니다. 무릎 통증은 아침을 괴롭혔고 계단조차 오르기 힘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수년간 가공식품 위주의 식사와 운동 부족, 스트레스는 결국 복병이 되어 그를 덮쳤습니다. 의사로부터 받은 경고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고콜레스테롤, 당뇨 초기 증상 등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건강하면 계속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건강은 사라졌을 때 비로소 얼마나 소중한지 안다는 걸요. 그 이후 그는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공식품 대신 신선한 채소를 먹고 아침마다 걷기를 시작했으며 시니어 요가 클래스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변화는 쉽지 않았지만 조금씩 에너지를 되찾고 더 활기찬 삶을 살게 된 그는 깨닫습니다. 건강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열쇠라는 것을요. 춤추지 못하거나 친구와 함께 하이킹을 하지 못하거나 손자녀를 안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진정한 자유는 없습니다. 당신의 몸은 인생을 경험하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그것에 귀 기울이고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네 번째 교훈, 인간관계, 진짜, 부의 기준. 제리와 캐럴이 모두 강조하는 또 하나의 교훈은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물질은 사라지고 타이틀은 바뀌지만 가족의 사랑, 친구의 충성심, 진심 어린 웃음은 언제까지나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제리는 과거 아이들과 함께 보내야 할 소중한 시간들을 놓쳤고 캐럴 역시 오랜 친구들과 연락을 끊었던 시간들을 회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리는 매주 자녀들에게 전화를 걸고 생일엔 직접 얼굴을 보며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캐럴 역시 오랜 친구들과 다시 연결되어 삶의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당신도 생각해보세요. 누구와 멀어졌습니까? 누군가에게 메시지나 방문 혹은 감사 인사를 전해야 하지는 않겠습니까?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다시 연결하세요. 우리가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가 산 물건은 기억나지 않을지라도
함께했던 사람들의 따뜻한 손길은 결코 잊히지 않습니다. 5번째 교훈, 내려놓기. 시간이 흐르면서 배우게 되는 것은 너무 꽉 붙잡고 있으면 오히려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원한, 후회, 지나친 기대,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무겁게 합니다. 제리는 과거 사업 실패를 늘 마음속에 간직하며 스스로를 괴롭혔고, 캐럴 역시 오래전 결정들에 대한 죄책감을 오랫동안 떠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둘 다 배웠습니다. 타인과 자신을 용서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라는 것을요. 내려놓는다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픔보다 평화를 선택하는 것이며 억울함보다 자유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앞으로 나아갈 권리를 주세요. 당신이 지나치던 지난날의 짐을 벗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당신은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6번째 교훈, 삶의 목적, 반복 속에서 찾는 의미. 은퇴는 제리와 캐럴에게 시간이라는 선물을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질문도 던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과거에는 직업과 역할이 삶의 중심이었기에 그것이 사라지고 나니 방향을 잃었습니다. 목적을 찾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그들은 작은 행동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리는 지역 사례센터에서 젊은 창업자들을 돕는 멘토링을 시작했고, 캐럴은 요양원 어르신들에게 손편지를 쓰며 격려의 말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목적은 크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작고 진심 어린 연결 속에서 자라납니다. 당신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니까 그것을 찾아내고 키워나가세요. 목적 있는 삶은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입니다. 7번째 교훈, 변화 수용. 변하는 세상 속에서 자라기 삶은 멈추지 않고 변화하고 우리는 그 변화에 맞춰 성장해야 합니다. 노화는 신체적, 정서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동반합니다. 은퇴, 상실, 건강 문제, 가족 내 역할의 변화 등등.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변화 앞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제리와 캐럴은 배웠습니다. 변화는 불편하지만 필수적이라는 것을요. 성장은 우리가 안전지대를 벗어날 때 일어납니다. 제리는 60대에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배우며 가족들과 영상통화로 연결되었고, 캐럴은 새로운 취미인 그림 그리기와 정원 가꾸기에서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둘 다 깨달았습니다. 재창조는 젊은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요. 누구나 시도하는 순간 가능하다는 것을요. 삶이 변할 때 저항하지 마세요. 그 변화에 몸을 맡기고 함께 성장하세요. 변화를 받아들이는 능력이야말로 나이 들수록 더욱 생기 넘치게 사는 열쇠입니다. 8번째, 교훈. 의도적인 삶의 비밀. 제리와 캐럴이 노화를 통해 마지막으로 배운 것은 의도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말을 기다리며 하루를 보내거나 은퇴를 기다리며 수년을 흘려보내지 말라는 것이죠. 삶은 계획적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일에 시간을 할애하세요. 에너지를 빼앗는 일에는 아니오라고 말하세요. 기쁨을 주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아침에는 의지를 갖고 밤에는 성찰로 하루를 닫으세요. 제리는 매일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캐럴은 하루를 돌아보며 마무리합니다. 두 사람은 이렇게 의도적인 삶이야말로 깊이 있고 풍요로운 삶을 만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큰 변화는 필요 없습니다. 작고 꾸준한 선택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결정하고 그 중심에 삶을 세워가세요. 의도적으로 살아가는 삶은 진정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제리의 혁명. 건강이 그의 왕좌가 되던 순간 제리에게 깨달음은 병원 진료실이 아닌 공원 벤치에서 찾아왔다. 손주들을 쫓아가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주저앉았을 때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한다. 70살, 은퇴 자금은 충만했지만 기력과 활력은 바닥이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절감했다. 바로 건강이었다. 그날 공원 벤치는 단순한 의자가 아니라 변화의 상징이자 그의 왕좌가 되었다.
그의 건강이 곧 부유함 실천법, 추펀의 반항, 소파 대신 매일 걷기를 선택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꼬박꼬박 걸었다. 주방 개혁, 패스트푸드를 농산물 직판장으로 교체, 식단 조절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야. 라고 그는 말한다. 아침 루틴, 요가 스트레칭은 이제 빠질 수 없는 일과가 되었다. 운동이 아닌 움직임 속 명상이다. 결과는 72살이 된 지금 제리는 하이킹 코스를 누비고 유럽 여행을 혼자 다니며 손주들보다 더 재료 넘치게 논다. 나는 살아있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살아가고 있어. 당신의 오늘 행동 지침, 작은 승리가 큰 보약을 만든다. 10분 산책부터 시작하자. 탄산음료 대신 스파클링 워터로 바꿔보자. 한 번의 작은 변화가 거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검진 예약하기. 이를 당신 인생의 정비 시간이라고 생각하자. 당신은 보존할 가치가 있는 존재다. 엘레나의 연금술, 슬픔, 붓,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강인함. 48년을 함께한 남편을 잃은 엘레나에게 슬픔은 짙은 안개처럼 몰려왔다. 두터운 침묵 속에 그녀는 몇 달 동안 표류했다. 그러던 어느 회색빛 아침, 서랍 속에 묻혀 있던 낡은 붓 하나를 집어들었다. 물감을 묻히고 캔버스 위에 흔적을 남기자 그녀의 영혼도 함께 깨어났다. 예술 클래스에 참여하고 동물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면서 그녀는 천천히 어둠에서 벗어났다. 망설이는 발걸음들이 모여 그녀는 자신 안에 잠재된 강인함을 발견하게 된다. 슬픔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여 새로운 의미로 바꾸는 힘. 그녀의 깨달음, 산실은 나에게 가르쳐줬어요. 회복력이란 고통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춤추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모든 상처는 생존의 이야기이고 그 이야기들은 내 안에 있는 힘을 증명해 줍니다. 당신의 강력한 변화 포인트, 회복 탄력성 점검, 자신이 이겨낸 3가지 시련을 적어보세요. 소리 내어 읽고 스스로를 축하하세요. 당신은 무척 강합니다. 잠자던 열정 다시 불태우기. 뜨개질이었나요? 글쓰기였나요? 정원 가꾸기였나요? 당신의 과거가 미래의 기쁨을 위한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린다의 깨달음, 더 많은 것의 신화와 충분함의 마법. 65살이 된 린다는 이상한 변화를 느꼈다. 예전엔 가득했던 SNS 친구 목록도 사라지고 있었다. 책클럽은 해체되고 옛 동료들도 은퇴 후 멀어졌다. 하지만 고요함 속에서 분명한 진실이 드러났다. 우정은 기념품이 아니라 유산이라는 것. 남아있는 사람들, 언니, 이웃 톰, 평생 친구 메리는 진짜였다. 그들은 단순히 남아있었던 것이 아니라 늘 곁에 있었다. 그녀의 지혜, 노화는 최고의 편집자예요. 불필요한 것을 잘라내고 진짜 중요한 것만 남깁니다. 때론 적음이 풍요라는 걸 알게 되죠. 당신의 실행 계획, 가까운 사람 소중히 여기기. 항상 당신을 이해해주는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보세요. 직접 쓴 편지를 전해보세요. 너가 정말 소중하다는 말을 전하세요. 깊은 관계에 투자하기, 우정에도 양보다 질이 적용됩니다. 당신 삶을 밝혀주는 소수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키우세요. 나머지는 미련 없이 놓아주세요. 마지막 생각,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계속되고 있다. 이 이야기들은 제리, 엘레나, 린다만의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삶을 멈춰보고 바르게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순간들. 건강을 되찾든 잠재된 힘을 발견하든 인간관계를 새롭게 정의하든 언제든 당신은 자신의 서사를 다시 쓸 수 있다. 그렇다면 질문한다. 당신의 삶에서 어떤 부분이 혁명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은 오늘 그것에 대해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이야기들이 당신의 마음의 불씨가 되길 바란다. 아래에 당신의 여정을 공유해보세요. 누군가의 삶의 불꽃을 지필지도 모릅니다. 다시 찾은 활력, 제리의 각성과 삶의 변화, 그리고 당신도 할 수 있다. 제리는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십 년간 방치된 건강, 불균형 잡힌 식습관, 장시간의 사무실 생활, 운동 부족, 모든 것이 그를 결국 무너뜨렸습니다. 신발끈을 묶는 것조차 힘들었고 손주들과 함께 놀기에도 숨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건강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생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된 계기였죠. 돈은 많아도 건강이 없다면 무엇하랴?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제리는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작은 변화가 만든 거대한 결과. 제리는 하루아침에 삶을 완전히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매일 아침 20분 걷기를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변화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패스트푸드 대신 다채로운 색감의 집밥을 선택했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스트레칭을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피로감은 줄어들었고 통증은 사라졌으며 에너지는 넘쳐 흘렀습니다. 72살이 되었지만 그는 52살 때보다 더 젊고 활기찼습니다. 그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건강을 외모나 사회적 기준이 아닌 자유롭게 살아가는 수단으로 여긴 태도였습니다. 제 핵심 메시지, 건강은 가장 큰 재산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건강은 사치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모든 기억, 모험, 그리고 행복한 순간들의 기반이라는 사실입니다. 외부 기준에 맞추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온전히 자신을 위해 몸을 돌보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은 오늘 무엇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동네 한 바퀴 산책, 하루 물 섭취 목표 세우기. 엘레나의 교훈은 누구에게나 해당됩니다. 당신이 겪었던 모든 역경은 결국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때 도저히 못 해낼 것 같다고 느꼈던 순간들이 있었겠지만 당신은 결국 그것을 극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조용하지만 결코 꺾이지 않는 내면의 힘. 당신의 이야기를 아래 댓글에 공유해보세요. 당신의 용기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우정의 진화. 양보다 질을 택하는 이유. 린다는 65살이 되던 해 활발했던 사회생활과 넓은 인간관계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친구들은 하나둘 멀어지고 독서 모임은 해체되었으며 직장 동료들과의 연락도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엔 그녀는 우정의 감소를 애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남아있는 관계들이 있었다는 것을요.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절친, 이웃으로서 가족처럼. 엘레나의 교훈은 누구에게나 해당됩니다. 당신이 겪었던 모든 역경은 결국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때 도저히 못 해낼 것 같다고 느꼈던 순간들이 있었겠지만 당신은 결국 그것을 극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조용하지만 결코 꺾이지 않는 내면의 힘. 당신의 이야기를 아래 댓글에 공유해보세요. 당신의 용기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우정의 진화, 양보다 질을 택하는 이유. 린다는 65살이 되던 해 활발했던 사회생활과 넓은 인간관계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친구들은 하나둘 멀어지고 독서 모임은 해체되었으며 직장 동료들과의 연락도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엔 그녀는 우정의 감소를 애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남아있는 관계들이 있었다는 것을요.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절친, 이웃으로서 가족처럼 된 사람, 언제나 변함없이 곁을 지킨 언니. 그런 연결고리는 신뢰와 공동의 역사 위에 세워져 있었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유함이었습니다. 나이 들수록 우정은 선택이 된다. 이정이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깊이의 문제입니다. 소비적인 관계에서는 벗어나야 합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고 당신을 성장시키는 사람들과의 유대를 가꾸세요. 오늘 당신을 늘 지지해주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보세요. 짧은 문자 혹은 고마워요라는 한마디도 소중한 우정을 이어가는 방법입니다.
나, 당신의 다음 단계, 나이듦이 주는 교훈을 받아들이라. 건강, 회복 탄력성, 진정한 연결, 이 모든 것들은 단지 이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당신은 지금 여기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즐겁게 나이 드는 데 있어 호기심이 어떤 놀라운 역할을 하는지 그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힌트는 하나,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차례입니다. 이번 주 어떤 습관이나 관계를 우선순위로 삼으시겠습니까? 아래에 공유해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로 영감을 받아 나이와 상관없이 당당하게 살아가요. 영광법. 평화를 선택하라. 놓아주는 예술과 유산을 남기는 법. 인생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은 관계를 가꾸어 왔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단순히 얼굴만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중요한 인연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당신은 이미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으며 때로는 친구의 숫자보다 질적인 연결을 선택하는 것이 그 첫걸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힘든 시기에도 함께 해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단순히 존재만으로도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시간이 지나며 여전히 변함없이 함께한 우정이 있다면 그 순간을 되돌아보세요. 그리고 아래 댓글에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당신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다시 연결될 용기를 줄지도 모릅니다. 성취에서 영향력으로 성공의 의미를 다시 정의하다. 젊은 시절에는 인생이 마치 경주처럼 느껴집니다. 학위, 직장 승진, 수상 경력 등 목표를 하나씩 달성하며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진짜 성공은 내가 무엇을 이뤘는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80세의 퇴직 변호사 헨리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는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성공을 거두었고 많은 존경과 찬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개인적인 성취감은 점차 사라졌고 대신 더 큰 부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바로 멘토링이었습니다. 헨리는 이제 젊은 변호사들을 돕는 일에 열정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법률 지식이나 커리어 조언을 넘어서 그는 그들에게 균형 잡힌 삶의 방식, 신뢰와 도덕성의 중요성, 스트레스를 우아하게 다루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멘토링을 통해 헨리가 얻은 만족감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였습니다. 그것은 단지 또 하나의 트로피를 자기 책상 위에 올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지혜와 연민, 그리고 인간애로 가득한 유산을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나이듦이란 더 높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뒤를 돌아보고 손을 내미는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럼 당신은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습니까? 그것이 반드시 세계를 바꾸는 큰 일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중한 가족 전통을 후대에 물려주는 것일 수도 있고 지역사회의 어린 세대를 멘토링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단순히 당신이 힘들게 배운 교훈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작은 일에서 비롯된 갈등, 어린 시절의 추억을 간직하고자 하는 문제였지만 그 상처는 깊어져 두 자매의 관계를 망가뜨렸습니다. 가족 모임조차 어색한 침묵뿐이었고 해결되지 않은 채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60대에 접어든 캐롤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과거의 고통에 매달리느라 낭비했는지 깨달은 것입니다. 어느 조용한 오후, 인생을 되돌아보던 중 그녀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들고 린다에게 걸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감정적이었고 눈물과 사과, 용서라 오갔습니다. 그 순간 캐롤은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놓아주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 대신 평화를,
고집 대신 기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이듦은 우리가 과거의 원망이 과거를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해줍니다. 다만 현재를 작은 일에서 비롯된 갈등, 어린 시절의 추억을 간직하고자 하는 문제였지만 그 상처는 깊어져 두 자매의 관계를 망가뜨렸습니다. 가족 모임조차 어색한 침묵뿐이었고 해결되지 않은 채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60대에 접어든 캐롤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과거의 고통에 매달리느라 낭비했는지 깨달은 것입니다. 어느 조용한 오후, 인생을 되돌아보던 중 그녀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들고 린다에게 걸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감정적이었고 눈물과 사과, 용서가 오갔습니다. 그 순간 캐롤은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놓아주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 대신 평화를, 고집 대신 기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이듦은 우리가 과거의 원망이 과거를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해줍니다. 다만 현재를 대고 성장과 진실된 삶, 그리고 기쁨을 위한 새로운 기회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72세의 제리, 다시 만나볼까요? 네, 그에게도 몇 가지 통증과 불편함이 있지만 그는 이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가 살아낸 놀라운 삶의 징표라고 여깁니다. 어릴 적 친구들 중엔 이렇게 오래 살아남지 못한 이들도 많았기에 그는 새겨진 주름 하나, 하얀 머리카락 하나하나를 영광의 상징으로 받아들입니다. 늙어지는 것은 많은 이들에게 주어지지 못한 기회입니다. 경험의 풍요를 맛보는 것, 역경을 이겨내는 강인함을 축하하는 것, 불완전함 속에 숨은 아름다움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당신 얼굴의 주름마다 이야기가 있고 상처마다 의미가 있으며 한 해 한 해가 당신 영혼에 깊이를 더해줍니다.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당신은 나이듦을 어떻게 떼고 성장과 진실된 삶, 그리고 기쁨을 위한 새로운 기회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72세의 제리, 다시 만나볼까요? 네, 그에게도 몇 가지 통증과 불편함이 있지만 그는 이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가 살아낸 놀라운 삶의 징표라고 여깁니다. 어릴 적 친구들 중엔 이렇게 오래 살아남지 못한 이들도 많았기에 그는 새겨진 주름 하나, 하얀 머리카락 하나하나를 영광의 상징으로 받아들입니다. 늙어지는 것은 많은 이들에게 주어지지 못한 기회입니다. 경험의 풍요를 맛보는 것, 역경을 이겨내는 강인함을 축하하는 것, 불완전함 속에 숨은 아름다움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당신 얼굴의 주름마다 이야기가 있고 상처마다 의미가 있으며 한 해 한 해가 당신 영혼에 깊이를 더해줍니다.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당신은 나이듦을 어떻게 바라보고 싶으십니까? 잃어버린 것만 바라볼 것인가요? 아니면 여전히 남아있는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받아들일 것인가요? 하루하루는 온전히 살아내고 깊이 사랑하며 인생을 특별하게 만드는 순간들을 아끼는 기회입니다. 당신의 차례, 변화를 향한 초대장. 이 모든 이야기는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행동의 초대장입니다.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가꾸는 일,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유산을 남기는 일, 용서를 실천하는 일, 나이듦을 특권으로 받아들이는 일, 모두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중 무엇이 가장 마음을 움직였습니까? 당신의 여정에 이 통찰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래 댓글에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우리는 당신이 성공의 의미를 재정의하고 평화를 찾으며 나이듦의 아름다움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듣고 싶습니다. 함께 영감과 지지, 지혜로 가득한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결국 당신 인생 이야기에서 가장 멋진 장은 아직 쓰여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수량보다 질을 선택하세요. 평화는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선택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겨야 할 것들을 다시 돌아보고 평가하는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 인간관계에서는 수많은 지인들 사이에서 얇은 교감을 유지하는 대신 적은 인원이라도
깊고 진심 어린 관계를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지 시간이 흐르는 것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설정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이 붙잡고 있는 사람이나 일들이 정말로 당신을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놓아야 할 것도 있고 자리 비워야 할 공간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을 기쁘게 하고 삶의 의미를 주며 만족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사람과 일들에 마음을 열 준비가 되셨나요?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변함없이 함께 해온 친구나 친구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누군가는 그 글을 읽고 자신이 소홀히 했던 소중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싶은 용기를 얻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인생은 연결에 관한 것이며 그 소중한 관계들은 늘 가꾸어 나갈 가치가 있습니다. 초점 전환, 성취에서 유산으로. 젊었을 때 우리는 보통 목표와 성취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승진, 인정, 칭찬 같은 외적인 성공의 상징들이 우리를 흥분시키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깨닫게 됩니다. 진짜 만족감은 개인적인 업적에 교회 사찰로 23년 홀로 떠난 81세 장로님의 방에서 발견된 일기장. 정의를 새롭게 내려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내가 무엇을 해냈는가 보다는 누구를 도왔는가로 시선을 돌려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당신이 남길 유산은 어떤 모습일까요? 가족 전통을 물려주는 것일 수도 있고, 지역사회의 누군가를 멘토링하거나 단순히 지혜와 격려의 말을 건넬 수도 있습니다. 작게 시작하십시오. 어린 세대 중 누군가에게 다가가 조언이나 격려의 말을 건네보세요. 당신의 말이 누군가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이미 당신이 남기고 있는 유산은 무엇입니까? 댓글로 말씀해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자신의 유산을 만들기 시작하는 계기. 계속 안고 있게 되면 현재의 순간을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삶은 너무나 소중해서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상처를 짊어지고 갈 시간이 없습니다. 때로는 용서가 진정한 자유의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60대에 접어든 캐롤은 오래전 어린 시절에 언니 린다로부터 배신당한 기억을 잊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서로를 괴로워하며 가족 모임에서도 어색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캐롤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아픔을 감싸안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고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린다에게 먼저 연락했고 두 사람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사과가 오갔고 수십 년간 쌓였던 원한이 풀어졌습니다. 그 순간 캐롤은 오랜만에 팽야를 느꼈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고 다시 사랑을 나눌 준비가 되었습니다. 나이야. 자체를 바꿔줄 마지막 메시지를 전합니다. 종종 사회는 나이듦을 두려워하게 만들며 청춘의 상실과 신체적 쇠퇴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나이 드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누구나 노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72세인 제리는 몇 가지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를 불평거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 백발 한 올, 주름 하나마다 그는 자신이 살아낸 삶의 증표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어릴 적 친구들 중엔 이미 세상을 떠난 이들도 많았고 또래 중에도 오래 살아남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부터 그는 시간의 흐름을 슬퍼하기보다 축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깊은 연결을 이루고 작고 평범한 순간들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자체를 바꿔줄 마지막 메시지를 전합니다. 종종 사회는 나이듦을 두려워하게 만들며 청춘의 상실과 신체적 쇠퇴에만 취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나이 드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누구나 노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72세인 제리, 몇 가지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를 불평거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 백발 한 올, 주름 하나마다
그는 자신이 살아낸 삶의 증표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어릴 적 친구들 중엔 이미 세상을 떠난 이들도 많았고 또래 중에도 오래 살아남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부터 그는 시간의 흐름을 슬퍼하기보다 축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깊은 연결을 이루고 작고 평범한 순간들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있다면 영을 남겨주세요. 어떤 반응이든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용기 있게 살아가고 깊이 살아다녀 인생의 모든 단계에서 빛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마거릿의 유산. 숨이 멎은 그 순간에도 그녀의 이야기는 짐이 되지 않았다. 그것은 짓눌리는 존재가 아니라 이어주는 다리였다. 그녀의 삶 속에는 거칠게 다른 흔적이 있었다. 오랜 세월을 견뎌낸 손바닥처럼 울긋불긋한 상처와 흔적들. 하지만 그것조차도 그녀의 이야기를 방해하지 못했다. 오히려 깊이로 이어졌고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한 다리가 되었다. 마거릿의 유산. 숨이 멎은 그 순간에도 그녀의 이야기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가 살아온 방식, 그녀가 내딛었던 발걸음, 그녀가 마주했던 고통과 기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 남긴 메시지는 여전히 있다면 영을 남겨주세요. 어떤 반응이든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용기 있게 살아가고 깊이 사랑하며 인생의 모든 단계에서 빛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마거릿의 유산. 숨이 멎은 그 순간에도 그녀의 이야기는 짐이 되지 않았다. 그것은 짓눌리는 존재가 아니라 이어주는 다리였다. 그녀의 삶 속에는 거칠게 다른 흔적이 있었다. 오랜 세월을 견뎌낸 손바닥처럼 울긋불긋한 상처와 흔적들. 하지만 그것조차도 그녀의 이야기를 방해하지 못했다. 오히려 깊이로 이어졌고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한 다리가 되었다. 마거릿의 유산. 숨이 멎은 그 순간에도 그녀의 이야기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가 살아온 방식, 그녀가 내딛었던 발걸음, 그녀가 마주했던 고통과 기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 남긴 메시지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회상이 아니었다. 한 개인의 인생이 어떻게 수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녀가 남긴 가치는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았고 세대를 넘어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전해졌다. 마거릿의 유산. 숨을 쉬지 않는다고 해서 그녀의 의미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선명해졌다. 누군가는 그녀의 삶을 떠올리며 용기를 얻었고 누군가는 그녀의 이야기에서 길을 찾았다. 그녀는 말로만 가르치지 않았다. 자신의 전부를 걸어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하나의 문이었다. 그것을 통과하면 삶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만나게 되는 문. 진정한 유산은 물질이 아니다. 사람들이 그 이름을 입에 올릴 때 느끼는 감동, 마음 깊숙이 남아있는 그 사람의 정신. 그것이 진짜로 남는 것이다. 마거릿의 유산. 숨이 멎은 후에도 그녀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사람들 속에, 이야기 속에, 그리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이들의 마음 속에. 그것이 바로 유산이다. 단지 남겨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삶. 노화의 예술 품고 짐을 내려놓으며 세월이 주는 선물을 축하하라. 계단보다는 유산을. 80살의 나이에 헨리는 법정에서 거둔 승리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바로 젊은 변호사들을 지도하는 일이다. 그의 이력서에는 수많은 칭찬과 상장이 증명해주듯 화려한 경력을 자랑했지만 진정한 삶의 의미는 다른 사람을 돕는 데서 찾았다. 성공이란 내가 얻은 직함이 아니라 내가 넘겨주는 불꽃입니다. 그는 법률 전략뿐만 아니라 인생의 교훈도 함께 나누었다. 야망과 우아함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법, 스트레스를 가라앉히고 고요를 되찾는 법, 정직함과 공감 사이에서 살아가는 법을 전수하며 말이다. 그렇게 시작된 지혜의 파문은
어느 한 개인의 명성보다 훨씬 오래 퍼져나갔다. 당신의 유산은 지금 시작된다. 당신의 유산은 무엇인가요? 손주에게 당신만의 특별한 파이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일 수도 있고, 지역사회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간순히 이웃이 위로를 필요로 할 때 귀 기울여 듣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유산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작은 행동들이 모여 의도적으로 엮이는 과정입니다. 아래 댓글에 자신의 이야기를 남겨보세요. 당신은 오늘 어떤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용서의 해방감. 수십 년 동안 캐롤은 여동생 린다에 대한 원한을 품고 살았다. 어린 시절의 상처가 묵직하게 쌓여 언니와의 관계는 깊은 침묵으로 얼어붙었었다. 하지만 62살이 된 어느 날, 캐롤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용서라는 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닐까? 그렇게 그녀는 전화를 걸었고 눈물과 진실이 오갔다. 수십 년간 쌓인 서운함은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나는 여동생을 되찾았고 나 자신도 되찾았다고 캐롤은 말했습니다. 무엇이 당신을 억누르고 있는가? 뭔가에 대한 원망일 수도 있고 미완의 후회일 수도 있으며 혹은 만약 그때 라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노화하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고통을 꽉 붙잡고 사는 일은 마치 언덕 위로 바위를 끌고 올라가는 것과 같다는 사실. 용서하고 놓아버리는 일이 과거를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듯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지고 살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당신은 오늘 무엇을 내려놓기로 결심할 것입니까? 노화가 당신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떤 방식으로 세상에 흔적을 남길 것인가요? 아래에 글을 남겨 자신의 생각을 나눠보세요. 당신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여정에 불꽃을 지필지도 모릅니다. 결국 최고의 유산은 트로피가 아니라 우리가 닿은 삶들 속에 존재합니다. PS. 이제 막 새로운 삶의 장을 용기와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셨나요?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영감을 얻기 위해 구독하세요. 마음껏 살고 너그럽게 용서하며 깊이 사랑하는 삶을 위한 영감을 전달해 드릴게요. 아직 가장 멋진 순간은 앞에 남아 있습니다. 당신은 평화, 즉 진정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는 지속 시간보다 깊이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일상적인 것보다 노화가 당신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떤 방식으로 세상에 흔적을 남길 것인가요? 아래에 글을 남겨 자신의 생각을 나눠보세요. 당신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여정에 불꽃을 지필지도 모릅니다. 결국 최고의 유산은 트로피가 아니라 우리가 닿은 삶들 속에 존재합니다. PS. 이제 막 새로운 삶들 장을 용기와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셨나요?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영감을 얻기 위해 구독하세요. 마음껏 살고 너그럽게 용서하며 깊이 사랑하는 삶을 위한 영감을 전달해 드릴게요. 아직 가장 멋진 순간은 앞에 남아 있습니다. 당신은 평화, 즉 진정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때로는 지속 시간보다 깊이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일상적인 것보다 깊이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친구가 얼마나 많은가가 아니라 진정으로 중요한 관계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간의 시험을 견뎌낸 우정은 무엇입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인생의 진정한 변화를 가져온 사람들과 다시 소통하는 데 필요한 불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성공에 대한 우리의 관점도 달라집니다. 젊은 시절의 삶은 종종 승진, 상, 인정을 향한 정주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뭔가가 변합니다. 트로피는 빛을 잃고 남는 것은 진정한 성취가 우리가 성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영향력에서 나온다는 조용한 깨달음입니다. 유산은 영예보다 더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어 헨리를 생각해보세요. 80세에 그는 변호사로서 인상적인 정력을 쌓았고
동료들과 고객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그에게 기쁨을 준 것은 법정에서의 승리나 세간의 이목을 끄는 사건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한 젊은 변호사들을 멘토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법적 전략만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진실성, 일과 삶의 균형, 탄력성에 대한 교훈을 공유했습니다. 그의 가장 큰 만족은 그의 멘티가 번영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이 그들의 무례를 형성하는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였습니다. 헨리의 이야기는 유산이 얼마나 높은 곳에 오르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따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끌어올리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어떤 종류의 유산을 남기고 싶나요? 극적이거나 세상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어쩌면 가족의 비법을 물려줄 수도 있고 후배에게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단순히 경청하는 누군가를 위해 옆에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시작하세요. 더 젊은 사람에게 다가가서 지혜를 나눠보세요. 사려 깊은 말 몇 마디로 누구의 삶이 바뀔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이미 어떻게 유산을 쌓아가고 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우리는 귀하의 여정을 축하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얻는 또 다른 강력한 교훈은 놓아버림에서 발견되는 힘입니다. 원한, 후회 또는 판단에 대한 두려움을 붙잡는 것은 우리를 방해할 뿐입니다. 이러한 정서적 부담은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고 명확성과 목적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캐롤은 여동생 린다와 수십 년 동안 고통스러운 균열을 겪었습니다. 그 원인은 둘 다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어린 시절에 배신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가족 모임은 어색했고 대화도 드물었으며 침묵은 말할 수 없는 상처로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캐롤은 60대가 되자 자신이 오래된 상처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논쟁이 아니라 치유를 위해 전화기를 들고 린다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눈물과 웃음, 용서가 담긴 진심 어린 재회로 바뀌었습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잊어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노보다 평화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는 캐롤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족 전체에게 치유를 가져온 전환점이었습니다.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바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든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든 그렇게 하면 상상도 못했던 해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여정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찾기 위해 여러분이 발표한 내용을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지원합시다. 아마도 노화가 가져오는 가장 심오한 통찰은 이것이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니라 선물이다. 젊음의 상실을 애도하고 더 부드러운 피부나 더 많은 에너지를 바라는 것은 쉽지만 사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치고 삶의 단순한 기쁨에 대한 감사를 깊게 하며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72세인 제리는 나이가 들면서 통증, 느린 움직임,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등 신체적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잃어버린 것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모든 주름, 모든 백발, 그리고 매년을 풍요로운 삶의 상징으로 기념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에게 노화는 쇠퇴가 아니라 진보였다. 매년 그의 이야기에는 목적과 지혜, 기쁨으로 가득 찬 또 다른 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후회로 정의될 것인가? 갱신으로 정의될 것인가? 두려움으로? 아니면 자유로? 당신의 이야기를 통제하십시오. 당신을 짓누른 것을 풀어보세요. 당신을 고양시키는 사람들에게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기억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내리는 선택, 즉 여러분이 보여주는 친절, 여러분이 전하는 지혜, 여러분이 주는 사랑은 여러분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오랫동안 남을 유산을 형성할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중요합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이 창출하는 영향력은 여러 세대에 걸쳐 울려 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을 해방하라. 나이 듦의 진정한 힘. 나이 든다는 것은 서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발견하는 여정이며 더 진실되고 당당한 자아를 맞이하는 시작점이다. 제리는 78세가 되던 해, 그동안 쫓아온 승진과 타인의 인정 대신 황혼 속 그랜드 캐니언의 일출을 바라보며 기타를 치고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나이 듦은 이름이 아니라 해방이라는 것을. 노화는 반항이다. 제리는 어느 순간 눈을 번쩍 뜨였다.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지 않기로 했어. 회의실을 등지고 배낭을 메었고 오랜 원망 대신 감사를 선택했으며 사회적 기대 대신 기타 수업을 시작했다. 그 결과 그의 삶은 진정성으로 물들었다. 그는 자신이 정말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방식대로. 억누르는 독한 인간관계, 무의미한 취미, 나쁜 습관들을 과감히 정리하라. 새로운 꿈을 좇아라. 소설을 쓰고 싶었지만 미뤘던 적이 있다면 오늘 바로 시작하라. 스카이다이빙이 꿈이었다면 예약부터 하자. 용서는 힘이다. 원한을 간직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독을 마시는 것과 같다. 내려놓자. 지금 이 순간. 제리와 캐롤의 비밀 공식, 제리의 그랜드 캐니언 여행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다. 수십 년을 기다렸더니 결국 보이는 풍경은 나이 들수록 더 아름답더라고. 캐롤은 오래된 갈등을 풀며 이렇게 말했다. 우린 고집 부리느라 많은 시간을 낭비했어요.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멋진 모험이죠. 당신 차례다. 일어서라. 노화는 저주가 아니다. 그것은 마지막 저항의 선언이다. 더 크게 살아라. 더 깊이 사랑하라. 더 크게 웃어라. 댓글로. 억누르는 독한 인간관계, 무의미한 취미, 나쁜 습관들을 과감히 정리하라. 새로운 꿈을 좇아라. 소설을 쓰고 싶었지만 미루었던 적이 있다면 오늘 바로 시작하라. 스카이다이빙이 꿈이었다면 예약부터 하자. 용서는 힘이다. 원한을 간직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독을 마시는 것과 같다. 내려놓자. 지금 이 순간. 제리와 캐롤의 비밀 공식, 제리의 그랜드 캐니언 여행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다. 수십 년을 기다렸더니 결국 보이는 풍경은 나이 들수록 더 아름답더라고. 캐롤은 오래된 갈등을 풀며 이렇게 말했다. 우린 고집 부리느라 많은 시간을 낭비했어요.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멋진 모험이죠. 당신 차례다. 일어서라. 노화는 저주가 아니다. 그것은 마지막 저항의 선언이다. 더 크게 살아라. 더 깊이 살아나라. 더 크게 웃어라. 댓글로. 잔잔하고 사려 깊은 음악이 시작되며 호기심과 우려가 공존하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가려움증 뒤에 숨겨진 경고신호. 당신의 몸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 가끔 가려움증이 단순한 피부 자극 이상이라는 생각이 든 적 있으신가요? 그 지속적인 가려움이 단지 피부 문제 때문이 아니라 몸 깊숙한 곳에서 보내온 중요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몸은 점점 더 미묘한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가려움은 표면적인 증상이 아닌 건강 상태를 알리는 적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실 특정 부위의 가려움증은 심각한 건강 문제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수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일 수도 있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노년층에게서 주목할 만한 8가지 가려움 부위와 그 뒤에 숨겨진 건강,